이제는 인공지능이 법정에 서는 그런 시대가 됐네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오픈 AI와 한 비극적인 사건을 둘러싼 굉장히 획기적인 법적 다툼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소송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AI랑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미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 문장. 이 문장 안에 이번 사건의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쪽은 거대한 테크 기업이고 다른 한쪽은 끔찍한 비극을 겪은 가족이죠. 이 둘의 대립구도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자, 여기서부터 양쪽의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겁니다. 가족 측은 AI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회사는 아니다, 사용자가 잘못 쓴 거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양쪽 이야기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이 비극적인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고 또 그 중심에 있는 AI는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소송의 당사자들이 누군지 명확하게 보이죠. 원고는, 그러니까 소송을 건 쪽은 레인 가족이고요. 피고, 즉 소송을 당한 쪽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챗 GPT를 만든 오픈 AI입니다. 구도가 아주 명확하죠. 그럼 먼저 소송을 제기한 레인 가족 측 이야기부터 자세히 들어봐야겠죠? 과연 이들은 오픈 AI의 챗 GPT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가족 측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한마디로 오픈 AI가 GPT-4 모델에 안전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모델이 사용자 말에 너무 쉽게 동조하고 맞장구를 쳐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시장에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인 제이 애들스는 이걸 두고 이건 위험한 제품을 판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픈 AI 내부 개발자 입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GPT-4 모델이 충분히 정렬되지 않았다고요. 이 한마디가 가족 측 주장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근데 정렬되지 않았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깊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편 오픈 AI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오픈 AI는 법정에서 어떻게 방어하고 있을까요? 오픈 AI의 방어 논리, 그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레인 군이 이용 약관을 어긴 건 물론이고 일부러 시스템의 안전 필터를 교묘하게 피하려고 했고 AI한테 진짜 의도를 숨기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픈 AI가 아주 강력하게 내세우는 증거가 바로 이 숫자, 100회 이상입니다. 챗GPT가 대화하면서 무려 100번이 넘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 안전장치는 그냥 장식이 아니었다,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핵심 증거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증거 자체에 대한 문제예요. 오픈 AI는 지금 가족 측이 제출한 대화록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쏙쏙 골라낸 편집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면서 봉인된 전체 대화록을 법원에 제출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전체 대화록이 공개되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양측의 주장이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 가족 측은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 충분히 정렬되지 않았다는 내부자 증언도 있다, 우리가 낸 대화 발췌록이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요. 반대로 오른쪽 오픈 AI는 아니다, 제품을 오용한 거다, 우리 시스템은 지원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 전체 대화록을 봐야 진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정말 팽팽하죠?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아까 잠깐 나왔던 그 단어, 정렬, 기억나세요? 오픈 AI 개발자가 썼던 말이잖아요. 사실 이 정렬이라는 용어가요, 이번 사건의 기술적인 핵심이기도 하지만 AI 산업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AI 정렬,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AI를 만들 때 그냥 똑똑하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한테 이롭고 안전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길을 들여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가치나 의도에 딱 맞춰서 움직이게요. 그러니까 충분히 정렬되지 않았다는 건 AI가 똑똑하긴 한데 아직 인간에게 안전한 방향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좀 위험한 상태였다.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내부 개발자의 말 한마디가요, 이 사건 하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AI 업계 전체가 지금 안고 있는 아주 큰 딜레마를 보여주는 겁니다. AI를 더 똑똑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안전하게 만드는 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느냐,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거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문제들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누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쉬운 답을 주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이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죠.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꿀 만한 강력한 기술을 만든 회사는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사람들이 그 기술을 어떻게 쓰든 우리 책임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혁신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책임의 경계,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물론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쪽도 생각해 봐야죠. 그럼 이 강력한 도구를 쓰는 우리, 사용자들의 책임은 뭘까요? 우리는 AI와 대화하고 상호작용할 때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할까요? 결국 이 법적 다툼은 단순히 한 가족과 한 기업의 승패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앞으로 우리가 AI라는 기술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규칙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어쩌면 미래에는 코드가 곧 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을 코딩해야 할까요?